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란입니다. 오늘은 매일유업 메디컬 푸드팀의 최현선 팀장님을 모시고 노년기 건강과 균형 영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유업에서 메디컬 푸드팀을 맡고 있는 최현선이라고 합니다. 저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02년도에 매일유업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처음에 매일유업에 입사했을 때는 분석 업무를 진행했었어요. 분석 업무를 진행하다가 회사 차원에서 좀 환자식이나 고령자용 제품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환자식을 만들 수 있는 연구개발 팀을 만들었고 사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2006년도였는데 제가 자원을 했어요. 자원을 해서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10년 정도 그 연구개발에 좀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회사 생활은 한 20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환자식, 균형영양식, 연구개발, 판매에 좀 대부분의 시간을 활용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분야에서 네. 종사하셨고 또 연구도 하시고 제품 네. 개발도 하시고 또 영업도 하시고 네.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추진하고 계시는 그 메디웰, 메디웰 네.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메디웰 사업은 이제 균형 영양식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메디컬 푸드 연구 개발팀에 조인했을 때에는 이 제품이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뭐 일명 콧줄이라고 하는 거 꽂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환자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경구로 섭취가 불가능할 때 보통 그렇게 튜브 피딩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RTH, 튜브 피딩하는 제품으로 많이 쓰였고 그게 뭐 메인이 되는 제품이 뭐 고식이섬유, 뭐 튜브 피딩 일반 제품, 그다음에 당뇨 환자용 제품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튜브 피딩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잖아요. 퇴원을 하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돌아가서 이제 그 식사를 하게 되시는데 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더 많은 영양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식사로는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이런 식품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광고나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한 2017년도 그때부터 많이 좀 활성화됐어요. 그게 유럽의 뭐 ESPN이라고 하는 이런 학회에서도 이러한 일반 식사와 오랄 뉴트리션 서플리먼트 병원에서는 보통 튜브 피딩을 하고 퇴원하시면 입으로 경구 영양 섭취를 하잖아요. 그런 섭취를 했을 때 환자의 예후라든지 재원 기간이 단축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종합병원의 임상영양팀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퇴원하거나 외래 환자들한테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권고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서 드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런 환자용 균형영양식 제품들을 보면은 온라인 광고도 많이 하고 홈쇼핑도 하고 뭐 TV 광고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품 부분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좀 저의 개인적인 거는 뭐냐면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병원과의 임상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연구 같은 것도 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어차피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온라인 광고나 홈쇼핑 이런 쪽에 좀 더 투자하고 있는 그런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맞는 것 보이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고 요즘에 뭐 이런 환자식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예전처럼 다르게 이제 뭐 다양한 맛, 효능보다 다양한 맛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예전에는 조금 마시기에는 되게 건강한 맛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바나나 맛 뭐 이런 맛도 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이 노인 인구가 늘면서 고령자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 허약이라든가 노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이제 그 관심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노쇠 예방이나 이런 데는 이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그 단백질을 포함한 노년기 영양 관리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단백질 섭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그 뭐 치아가 예전같이 않아서 고기를 잘 드시기도 어렵고 이런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아요. 나이가 드시면 영양 요구량은 높아지는데 섭취량은 떨어지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영양 불량이 되고 영양 불량이 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은 그 노인분들은 노쇠해지게 되고 근감소, sarcopenia가 오게 되고 그런 sarcopenia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디멘치아라든지 그 인지장애가 온다. 이런 연구 결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이웃에 계신 할머니들 보시면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거냐면 집에서 밥을 간단하게 드시고 밥을 간단하게 드시니까 되게 뭐 피곤하시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게 근력도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집에 혼자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V를 보다 조시거나 낮잠을 주무시게 되고 그 낮잠을 주무시게 되면 밤에 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하루 종일 그런 피곤함 이런 거 있다 보면 우울증도 같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혼자의 고립된 생활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당연히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노출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치매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이런 노인분들이 영양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그 노인의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그런 분들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모이게 된다고 하면 또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고 장기 요양보험도 있고 의료보험도 있는데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잘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당연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로 넘어가는 걸 딜레이 시킬 수가 있고 또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에서 또 요양병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많은 또 사회적인 비용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딜레이 시켜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노인에 대한 단백질 섭취가 그 노인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뭐 어떤 건강보험의 건전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메디웰 제품은 특히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보급을 하고 계신가요?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드시면 좋죠. 다 드시면 좋은데 저는 요 분들은 꼭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65세를 넘어가면 노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노인이라고 하기 전에 고령자라고 얘기하죠. 나이가 드셔서. 하지만 그 고령자가 그 노인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노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소화기관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씹는 것도 좀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노인인데 65세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먹을 거 다 먹고 다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도 만성질환이 있고 식사를 잘하고 있고 내 건강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장기화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노쇠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좀 드셨으면 하시는 분들이 65세 넘어서 나는 노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분들이 나는 밥도 잘 먹고 있고 약도 잘 먹고 있고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도 1년에 1% 정도씩 근육이 감소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섭취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은 노쇠가 금방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먼저 좀 이 제품을 드시면서 계속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40대 이후부터도 근육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드시면서 균형을 섭취하는 건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5세가 넘었는데 내가 좀 많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섭취해서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들, 중고령자들도 영양에 대한 섭취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 또는 그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균형 잡히게 그 섭취를 하고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식사로서 균형 잡힌 영양을 먹는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드시잖아요. 그죠?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이유는 나 비타민 A도 먹어야 되고 B도 먹어야 되고 C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되는 거를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게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균형 영양식이 그런 범위에서 거기에 미네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종합 비타민은 비타민을 전체적으로 먹는 거지만 이런 균형 영양식은 전체적으로 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까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솔직히 뭐 집에 계시면서 진짜 육류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채소라든지 하나하나 끼니 다 챙겨 먹기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고,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챙겨 드시면서 내가 진짜 맛있게 조리도 해 먹고 그러면 삶의 질도 좋아지겠죠. 내가 잘 씹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업용 제품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먹기 위해는 상업용 제품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좀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뭐 제품 개발을 비롯해서 또 많은 부분들을 이런 걸 알리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독거 노인분 한 분을 이렇게 안부 전화도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뭐 외출도 같이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회복지 쪽에서 보면은 이런 영양에 대해서는 되게 약간 소외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런 것들을 먹는 수요자 중심에서도 정말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런 사회복지 영역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잘 케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빠져서 장기 요양으로 가고, 장기 요양에서 또 요양병원으로 가고, 솔직히 그게 병원에서 콧줄을 끼우고 진짜 뭐 1년, 2년 있다가 돌아가시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그걸 하기 전에 적절하게 이러한 사회복지 쪽에서 좀 영양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현재는 그래요. 약간 뭐 제가 그냥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데, 그런 사회복지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와 식품을 좀 결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노인분들한테 뭐 중재를 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쭉 데이터로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런 쪽에 한번 업무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노인분들이 이제 그렇게 건강을 좀 더 유지하고 또 편하게 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좀 그런 업무를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인데 사실 네. 뭐 치매 예방에도 빠지지 않는 게 운동하고 이제 잘 먹는 거 이런 거 항상 이제 영양 관리가 빠지지 않는데 이제 영양 관리는 영양사들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6년에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식품 영양 산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팀장님 오늘 이렇게 그동안의 커리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고령친화 산업의 시작과 함께 이 분야를 읽어 오신 것 같고, 특히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한 영양식품 개발하시다가 지금 이제 지역사회로 나오시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저희가 학습하게 된 것은 균형 영양식에 있어서 단백질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런 단백질 섭취를 도와주는 그런 제품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